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1년 8월 14일 CAT 1급 1교시 문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문제 5, 6번 세 번째 모델링 타임이죠. 자, 일단은 뭐 빠르게 항상부터 볼까요? 항상인데, 자, 일단은 특징적으로 보이는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보이실 거예요. 오각형. 오각형이 보입니다. 자, 이 오각형인데, 이제 이 오각형이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이거죠.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경사로 쳐져 있어요. 경사로 앞면이 날라가 있고. 그 부분이 이제 여기 있는, 우측에 있는 구성품이 되겠죠. 이게 될 거예요. 이런 구성품이 될 거다. 이런 구성품.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그 오각형 형태의 이제 좌측에 이제 마름모 형태, 어떻게 보면 사다리꼴, 마름모가 아니라 사다리꼴 형태 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측면에서 보면 이쪽이 라운드로 이렇게, 그렇죠? 라운드로 돼서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오각형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만나는 점에서 이제 뭐 이 정도가 이제 크로스가 되니까 크로스는 쪽에서 이제 합쳐지겠죠. 그게 이제 평면에서 보면 이제 이 형태다. 이 형태가 된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이제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있는 형태가 이제 이쪽 안쪽에 이렇게 이제 뚫려 있는 형태인데, 이제 원의 반지름이 두 개가 있는 걸 보아하니 원뿔 형태로 뚫린 거죠. 원뿔 형태로 뚫린 형태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전체 원형으로 완전히 둘러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있는 요 사선의 각에 맞춰서 이제 그만큼만 원뿔이 존재해서 파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성품이 기본적으로 이제 한 3개 정도? 3개 정도 나오는데, 이건 형태가 이제 조금 다루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치수들이 그 치수로 딱딱딱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 형태에 엮여져 있는 형태들을 따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2차원에서 그리는 게 아니고 3차원에서 그리는 거다 보니까 3차원에서 그 위치들을 정확하게 따기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힘들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제 요 2D 형태들을 필요한 부분들만 이제 좀 완벽하게 2D로 다 그려놓고 나서 걔네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모델링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2D를 먼저 그리고 완벽하게 그리고 이제 모델링을 하는 방식은 저는 딱 별도로 강의를 하고 있죠. CAT 2급 끝날 때마다 한 번씩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접근해 가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대신에 그 CAT 2급 하는 것처럼 전체 형태를 완벽하게 다 그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하는 키로 잡는 형상. 저라면 이제 아마 키로 잡는 거는 이제 육각형을 먼저 키로 잡을 거고, 얘를 키로 잡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사다리꼴이 아니라 얘를 키로 잡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형태를 키로 잡고 저 형태를 만든 다음에 대각으로 자를 걸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원뿔 형태. 원뿔 형태는 저는 이제 위에서 본 이제 요 형태. 요 형태를 아마 잡을 거예요. 뭐 일반 강사들하고 스타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길 잡을 겁니다. 아마 저렇게 세 개를 이제 2D 상태에서 완벽하게 그려놓고 이제 걔네들을 돌려 조합해서 하는 방법을 하는데, 어차피 저는 이제 그런 식의 방법은 어차피 CAT 이거 끝날 때마다 한 번씩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냥 3D 상태에서 한번 그려볼게요.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짜증나나.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확실한 건.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플러스 버튼 눌러가지고 새로운 창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노는 당연히 꺼질 거고 방해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리는데 기본적으로 육각형을 먼저 할게요. 이렇게 등각으로 돌려주고 육각형을 그리는데 육각형이 정면에다 그려야 되니까 UCS를 바꿔야겠죠. UCS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데나 한 점 잡고 그 다음에 여기가 X축, 기존의 Z축이 Y축이 될 거죠. 자, 이 육각형의 사이즈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원의 대접이냐 외접이냐 뭐 그런 걸 따지는데, 그런 걸 따지는 순간부터 얘는 이제 잘못 미스캐치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주어진 값이 뭐냐 이겁니다. 64.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정다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주어주셨구나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한 변의 길이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 옵션 2를 가지고 그리셔야 된다. 엣지 모서리를 가지고 그려줘야 된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죠. POL. 자, 오각형 그릴 거니까 5 입력 엔터.
그다음에 모서리죠, 모서리. 2 치고 엔터. 그쵸? 그다음에 이제 한 점을 잡고 마우스를 쭉 떼보면 이렇게 돼, 이렇게 그러죠, 이렇게. 지금 저 점에서부터 내가 지금 직교가 켜져 있으니까 이렇게 떼지는 건데 직교 꺼져 있으면 되겠죠. 직교 켜놓고 수평하게 당기는데 이 수평하게 당길 때 당기는 거리가 얼마? 64가 되면 되겠죠. 한 변의 길이 60 되면 되니까 쭉 당겨서 64 엔터 하면 그려졌다. 자, 그럼 이제 오각형이 그렸으니까 오각형의 이제 두께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렇죠? 요점에서 여기까지다. 근데 그게 바로 안 나와요. 보면 이제 107 가서 31을 백해야 돼. 그러니까 107 마이너스 31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얼마예요? 75겠죠. 75만큼 돌출해줘도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 이제 계산하기가 나는 힘들다. 이 계산하기 난 저런 계산 도저히 못해. 그러면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요. 라인 해가지고, 여기 있는 점들 중에 아무 점을 한 점 잡아요. 잡고, 뒤로 이제 일단은 107을 가는 거 아니에요. 107을 가요. 갔잖아요. 그쵸? ESC. 이 상태에서 이 선의 길이가 32mm를 줄어들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LEN, DE, 마이너스 32. 그래서 툭 뒤로 빼요. 그렇죠? LEN으로 줄여줘요. 그럼 이 길이가 75에 맞춰졌겠죠. 그렇죠? 여기서 뭐 해주면 돼? EXT.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돌출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 처리됐는데, 이제 요거 처리하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여기 사선 부분 요거 처리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처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일단 이 경사부터 나와야 돼. 그거 처리해야 돼. 그리고 이 사선부가 나와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선부가 나와야, 이제 이것도 이 사선부에 맞춰져 있잖아요. 요 뒤에 거. 얘가 그려지고 가려면 이 사선부에 맞춰서 가야 돼. 안 돼요. 다 안 되네? 그럼 뭐야? 결국은 이제 이 경사면이 처리되고 이 사선이 결정이 나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해줘야 되는 건 이 경사를 처리하려면 이 경사에 대한 각도가 없어요. 없으면 결국 뭐야? 요 끝점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 점이 나와줘야지. 요 점을 잡고 여기를 찍어가지고 쭉 이어서 이 사선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돼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뭘 해줘야 되느냐? 이 형태를 그려줘야 된다. 자, 그럼 저걸 그리기 위해서 자, UCS를 또 바꿔야겠죠? UCS. 자, 빈고 남은 데는 한 점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엔 이쪽이 X축, 그 다음에 이쪽이 Y축. 그쵸? 기존에 Y축이 X축, 그 다음에 기존에 X축이 Z축이 Y축. 이렇게 돼야 이제 내가 우측에서 바라본 게 된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이거 그리는데 이제 기준을 어딜 잡고 뗄 거냐라는 게 상당히 애매해요. 애매한데, 일단은 기준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얘에 대한 내용을 좀 심오하게 생각한다면 이제 요 모서리,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잡는 게 좋기는 한데, 좀 쉽게 잡으려면 이제 이 모서리가 편해요. 이 모서리. 왜냐면 이제 우리가 치수를 떼는데, 요 뒷면에서부터 32, 요거는 좋은데 이제 보면 아랫면이 요 바닥면에서 10mm가 내려와야 돼. 바닥면에서 10mm. 근데 이제 여기를 잡으면 바닥면이 안 잡히잖아요. 근데 뒷면은 여기 잡으면 뒷면은 잡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측면에서 요 뒷면은 잡히는데 그러니까 뒤로 31은 가능한데 아래로 요 10mm. 아래로 10mm가 안 돼.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모르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측정해서 안다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방식으로 안다 뭐 그런 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추가적인 게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되다 보니까는 이제 여기는 조금 이제 애매해요. 가장 좋은 건 제가 봤을 땐 여기서 이제 해주는 게 좋은데, 나중에 가면 이제 이쪽에서 제가 해주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배제하고 한다면 요 뒤쪽이 제일 합리적이다. 왜냐면 요 뒤쪽을 잡아주면 어떻게 되면 라인에서 이제 뒤로 30이잖아요. 이쪽으로 쭉 당겨서 32를 그려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10mm 내려야 되니까 10mm를 떼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얼마만큼 나올지 모르니까 이제 일단 길게 떼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여기 10mm 내려왔으니까 요 바닥선에서, 그러니까 바닥이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 10mm 내려왔으니까 이제 위로 87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라인 해가지고 이제 요 점을 잡고 위쪽으로 87을 가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얼마만큼 나올 건데 얼마만큼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길게 떼요. 근데 이 나오는 게 어디서 끝나야 되냐면 그건 이제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끝 뒤 32. 그쵸? 여기까지 쭉 왔다가 여기서 원의 중심이 이제 이 선이 있는 데 있잖아요. 요 선이 있는 데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주면 돼요. 라인, 이제 그 뒤에 해당하는 점이 요 점이니까 요 점에서 여기까지
수직하게. 그렇죠?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퍼펜디큘러. 직교로 여기까지 딱 떼줘요. 그리고 뭐예요? 트림. 여기서 자르려면 주면 돼요. 이 선의 길이는 이제 여기까지다. 그리고 원의 중심은 뭐냐면 이제 원의 중심은 좀 살짝 내려와 있죠. 내려와 있는데 이제 이거 높이가 아마 87일 거예요. 87. 왜냐면 이제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7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위까지 높이가. 그럼 얘가 90이라는 얘기는 3mm 더 내려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선이 3mm 더 연장이 돼야 된다.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LEN DE 저선의 길이 LEN DE래. LEN 토탈 저선의 길이가 90이 돼야 됩니다. 요 선의 길이가 90이 된다 그래서 아래쪽을 딱 늘려주면 여기 한 점이 나오죠. 이게 뭐야? 이 R90의 중심점이지. 서클 자 여기를 땅 찍고 90 해주면 돼요. 이 원은 이제 뒤쪽은 아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트림으로 뒤쪽을 잘라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래쪽도 필요가 없어요. 트림으로 아래쪽. 물론 이제 더 필요가 없긴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이제 이게 그려졌으니까 이제 이것도 그려졌지, 이것도 그려졌지, 이것도 그려졌지, 이것도 그려졌지. 남은 거 뭐야? 이게 그려지면 되겠네. 이게 그려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딱 평가 그러면 이걸 그려지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알아야지. 근데 몰라요. 근데 다른 데 나오느냐? 다른 데 뒤져봐도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자 이거 위치도 몰라. 이거 길이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알 수 있는 거 뭐야? 결국은 얘가 이 사선이 있어야 사선과 얘가 만나서 그 점이 나오고 그다음에 얘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그것도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걸 먼저 그리고 있는 이유는 이 사선을 못 그리기 때문에 요 점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럼 사선도 이 점이 나와줘야지 그릴 수 있어. 이 사선도. 다 안 돼. 그런 거잖아요. 다 안 되잖아요. 다 이것저것 뭘 해도 안 돼. 그럼 그 근거가 어딨냐? 근데 그 근거가 이제 여기 있죠. 즉 이제 여기 이제 요 부분하고 이 선이 만나는 게 이 모서리 선인데 이 모서리 선이 어디 오각형에 요 끝점에 딱 닿네? 그러면은 뭐야? 이 교차하는 점의 높이가 요 끝점 있는 요 높이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이거 그릴 때 그랬잖아요. 위치를 맞추려면 가능하면 여기서 맞춰서 그리는 게 좋다고. 요 점에 맞춰가지고 그리는 게. 근데 못 그랬다고. 왜냐면 그걸 맞추면 이제 여기를 맞추기 힘들어지니까. 그쵸? 그럼 이제 그거 위치를 맞춰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뒷점 있잖아요. 그쵸? 어차피 여기는 같은 점이니까. 그쵸? 같은 위치니까. 여기서 땅 잡고, 여기 수직선 그려놨잖아요. 요 수직선까지 퍼펜디큘러 해가지고 땅 이어줘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앞으로 쭉 달려나옵니다. 그럼 여기 같은 높이에요. 여기 같은 높이. 여기서 이렇게 쭉 전개된 거예요. 같은 높이에요. 이렇게 되면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쭉 전개되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이제 호 같은 경우는 트림 여기서 잘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라인 여기서 밑으로 퍼펜디큘러 수직하게 내려오면 돼요. 그러면 트림 여기서 잘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높이가 이제 이렇게 된다. 여기서 수평하게 전개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앞뒤의 차이일 뿐이지 이게 같은 높이에 있는 점인 거는 이 점이나 요 앞에 있는 점이나 뒤에 있는 점이나 똑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점을 이용한 거는 뒤에 제가 수직선을 뒤에 있는 끝점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것에 수직선을 그려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오기만 하면 돼요. 그럼 바로 이어주면 돼요. 근데 앞쪽엔 그런 거 그려놓은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제 톱 여기 눌러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봐도 잘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잘 그려졌어요. 이렇게 되면 된다. 일단은 이제 저거 그려지고 나면 이제 화면을 좀 돌려줄게요. 이렇게 돌려서 그려지고 나면 이제 뭐 불필요한 선들은 이제 필요가 없고요. 이런 선들 뭐 이런 선들은 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형체 관련된 선들은 이제 저거는 REG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 전 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이렇게 3차원 공간 기본적으로 이제 주어진 XY 평면 제일 처음 UCS에 주어진 XY 평면이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곡선이 섞인 상태로 조인으로 합쳐버리면 자칫하면은 항상 거의 대부분 경우 스플라인으로 합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스플라인을 가지고 솔리드 모델링을 하는 거는 아주 꼭 스플라인이 나와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금 멍청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로 RUG, 리전으로
하나의 면으로 막 합쳐서 만들어 주시면 되지. 나중에 이 면 위치만 잡아서 옮겨 주시면 돼요. 면 위치만. 근데 면 위치 잡아서 옮겨주는 건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어딜 기준으로 그랬어요? 요 점을 기준으로 그랬는데 우리 고점으로부터 66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딨냐면은 저 형태가 그려진 게 여기서는 딱 여기 이 평면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평면에. 이 66, 여기 요 평면에 딱 지금 저 모양이 그려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주기 좋으려면 여기서 66을 그냥 옮겨주면 돼. 무브 빼주면 돼요. 그럼 이제 그걸 빼줘 보면, 자, 무브. 자,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아무 데나 빈 곳 한 군데 찍고 이쪽으로 쭉 66. 떼주시면 돼요. 66 딱 떼주시고, 이제 여기서 돌출을 쭉 길게 빼고, 요거 자르고, 이거 자르고 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니까, 뭐 그렇게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자, 일단 이제 돌출을 해줄게요. EXT 하는데, 돌출은 이제 얘 선택하고 이쪽 방향으로 길이를 얼마를 떼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대충 떼세요. 대충 떼는데, 단 이제 짧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오각형 요 안쪽으로 들어서 여기부터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여기까지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얼마인지 몰라도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죠. 오각형의 여기를 지나서 빼면 모자라진 절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 21 요거를 해줘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있는 요 선에서 옵셋이 된 거예요. 요 선에서 옵셋이 된 거니까 이 선이 그려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옵셋할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이 지금 요 면이 XY 평면이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UCS를 하고 자, 빈 곳을 한 군데 찍고 그다음에 X축 그다음에 이렇게 Y축 요 상태가 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라인 자 여기서 여기까지 선을 그려주고 얘를 가지고 옵셋 21을 해서 요렇게 옵셋 21을 해서 얘를 선택을 하고 엔터 그다음에 이쪽으로 띄워주는 게 좋겠죠. 3차원상에서 그려진 형태다 보니까 이제 옵셋하는데 바로바로 반응을 잘 안 하죠. 엔터 한번 해줘야 되네요. 그래서 요렇게 요 선 가지고 잘라주면 되겠죠. 저 선 가지고 잘라주는 건 지금 UCS 맞춰져 있고 그 UCS 평면상에 그려져 있는 선이니까 그냥 슬라이스에 이 점을 가지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얘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이 선에 방금 전에 옵셋해준 선에 끝점을 찍고 반대쪽을 남기겠습니다. 해주시면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잘 잘렸죠. 이렇게 잘려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선이죠. 다음 선 작업하는데, 자, 다음 선 같은 경우 각도가 이제, 이 선으로부터 36도,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돌려야 돼요. 돌리고, 그 다음에 그 위치를 요 끝점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차피 이 선은 용도를 다 했잖아요. 왜냐면 이 선으로 자를 거 잘랐어요. 그러면 얘를 돌려주면 돼요. 어차피 UCS는 저 선이 그려진 평면에 맞춰져 있으니까 이 상태로 이제 R5 하고 얘를 딱 잡고요. 뭐 이쪽을 잡든 아래쪽을 잡든 크게 상관없는데 한쪽 끝점을 잡고 36도가 지금 원래 그려져 있는 선에서 이렇게 도는 거니까 이렇게 도는 게 무슨 방향? 시계 방향. 그러면은 36 그냥 입력을 해서 이렇게 돌려주면 돌아갔죠. 단 이제 위치가 안 맞아요. 위치는 당연히 안 맞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위치가 안 맞는데 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선의 이쪽 끝점이 어디 붙으면 돼요? 여기 끝에 붙으면 돼요. 끝에 붙어주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어려울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주느냐? 무브. 자, 선택하고 엔터. 이 끝점을 딱 찍고 그 다음에 끝점 어디로? 여기를 딱 붙여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이 SL 하고 얘 선택하고 엔터. 그리고 요거 잡고 여기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쪽 남기겠습니다. 딱 하면 잘리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여기는 델리트 집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제 이거 그려졌으면 이제 이 오각형 앞에 경사도 쳐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자, 저거 쳐주기 위해서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지금 요 경사가 그려진 요 부분이 XY 평면이 되게 지금 우측면도가 XY 평면이 되게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그래야지 덜 헷갈리고 좀 빨리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UCS 엔터. 자, 빈 곳 찍고 이번에는 이쪽이 X축, 그 다음에 이쪽이 Y축. 기존의 Y축이 X축, 그 다음에 기존의 Z축이 Y축이 되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뭐 해줘요? 바로 슬라이스 갑니다. 그리고 얘 선택하고요. 그렇죠? 엔터. 자, 그럼 이제 요 끝점의 위치는 변하지 않아요. 요 끝점의 위치는 변하지 않으니까 요 끝점을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선이 가는데 이 사선이 어딜 지나가느냐면 요 점을 지나갑니다. 요 점. 땅 지나가요. 땅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그걸로 슬라이스해서 여기 뒤를 남기겠습니다. 딱 하면 이렇게 사선을 쳐줘요. 그럼 간혹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다시 이제 취소할게요. 취소하면은 얘가 이제 보면은 제가 그 방금 전에 찍었던 두 점을 이어볼게요. 라인. 이렇게 찍었거든요. 이렇게 찍었는데 요 두 점을 이으면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 이거 3D 공간상에 있는 기울어진 좌표인데 그럼 이거 가지고 잘라주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지금 UCS를 기준으로 자르고 있어요. 그러면 UCS 기준으로 자르게 되면 얘가 3D 공간상에 틀어져 있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 두 점을 찍으면 지금 저 UCS 기준으로 직각 방향, 요 방향, 요거밖에 안 봐요. 이 상태로 날리는 거예요. 이 선으로. 이 선에서 지금 제 시점에서 안 보이는 각도는 다 무시당하는 거예요. 왜? 두 점 가지고 슬라이스를 할 때는 X, Y 평면에 무조건 직각인 평면, 그리고 내가 찍어준 두 점을 포함하는 직각인 평면. X, Y 평면에 직각인 평면을 가지고 잘라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이해해야 돼요. 되게 이 점을 가지고 하면 선이 이제 3차원으로 기울어져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각도로 안 잘리고 그 3차원에 있는 각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상하게 잘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캐드를 믿고 그냥 과감하게 잘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복잡하게 작업할 필요 없이 저게 그려졌다고 한다면 UCS만 우측 기준으로 잘 맞춰줬으면 SL 슬라이스, 자 얘를 자르겠습니다. 엔터. 아이고. SL 슬라이스 얘를 자르겠습니다. 엔터.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점은 뭐 요 점이든 뭐 요 점 찍어도 상관없어요. 요 점 찍어도 요 점 찍고 어차피 우측면 상에서는 둘 다 똑같이 여기 있는 점이니까. 그리고 Y축은 뭐 얘도 아까 여기 찍었는데 요 점 찍어도 상관없어요. 여기 반대쪽에 끝점. 요거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얘를 딱 찍고 그 다음에 어디 요 뒤쪽을 남기겠습니다. 해주면 똑같이 쳐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걱정하지 말고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 자, 됐죠?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이거는 이제 합쳐지겠죠. 이 두 개는 이제 합쳐지면 돼요. UNI 해서 유니언으로 두 개 다 선택하고 합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쳐지는 거죠. 자, 합쳐지고 이제 반대쪽이 남았어요. 이제 이쪽이 처리가 다 됐으니까 이제 반대쪽은 처리해주면 돼요. 자, 일단은 저 뒤쪽에 있는 원뿔 형태를 처리하는 것보다는 앞에 있는 요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간단하죠. 누가 봐도 이제 알 수 있는 게 자, 일단 이 점이 여기서 2점이고요. 그렇죠? 그 점이 여기서는 2점일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점이 2점이고요. 그게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요 점에 관련된 건데 이게 뒤로 갔겠죠. 왜냐면 뒤로 기울어서 잘린 거니까. 이렇게 뒤로 기울어서 잘린 거니까. 이제 요 길이를 보고 그 위치가 어딘지를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요 점은 여기서 이제 2점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2점일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선이 생길 거다. 그렇죠? 대각으로 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요 뒤에 있는 선의 길이가 얼마가 되느냐, 그걸 봐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34다. 뒤에서부터 34다. 여기 와가지고, UCS는 원래대로 돌릴게요. UCS 엔터 원래대로 돌려주고 그 다음에 라인 자 요 뒷점 잡고 여기서부터 앞으로 34. 자, 여러분한테 겹쳐서 그려졌으니까 시각적으로 잘 안 보이니까 오른쪽으로 쭉 왼쪽으로 쭉 빼가지고 대충 이미 한 점을 잡아서 여기입니다 라고 표시해 줄게요. 이거 없어도 상관없죠. 어차피 겹쳐서 선 그려져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스로 자르는데 SL 이때 자르기 좋은 건 뭐예요? 당연히 3점이죠. 점 3개가 지나가는 평면. 점 3개가 공유하는 평면이니까 3점으로 잘라야 되고 얘를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엔터. 자, 3점을 해야 되니까 기본 옵션이 3점이죠. 엔터 한번 더 치셔야겠죠. 엔터 한번 더 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2점 한 번, 그 다음에 2점 한 번, 그 다음에 마지막에 2점 한 번. 여기 중간점하고 가까우니까 잘 보셔야 돼요. 아니면 확대해가지고 딱 요 점 찍고 어디를 남기겠습니까? 이쪽을 남기겠습니다. 해주면 처리가 끝납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아주 쉽게 끝나는 부분이죠. 3점으로 저렇게 쳐주시면 된다. 자, 이거 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인데 이쪽은 이제 늘상 이제 다른 강사님들하고 저하고 생각이 항상 안 맞는 부분이죠.
자, 보시면 이제 R27, R22 원 두 개가 있고, 여기 21도 이렇게 돼 있으면 누가 봐도, 아야, 그거구나. 원뿔 형태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이 부분 그릴 때 늘상 그렇죠? 이거를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큰 거 부채꼴을 그리고, 그 부채꼴을 요 위치에 놓은 다음에 로프트로 뺀다. 근데 이제, 뭐 그게 잘못됐다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전 로프트는 꼭 로프트가 필요한 순간에만 사용을 한다. 로프트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순간에만 사용을 한다면 그거는 네 생각이고, 그렇죠? 그건 어찌까지 제 생각이고, 그렇죠? 그렇고 로프트 뭐 자유롭게 쓰면 되지 않냐? 뭐가 문제인데 자꾸 로프트 가지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로프트 쓰는 건 상당히 비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요. 이 부채꼴 그릴 수 있어요. 이 부채꼴 그릴 수 있어요. 그것까진 좋아요. 근데 이 앞뒤 거리를 재려면 어차피 얘도 그려야 돼요. 그래야 앞뒤 거리, 왜? 각도를 가지고 나왔거든. 앞뒤 거리가 안 주어졌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앞뒤 거리가 주어졌다 그러면 그 거리값만 띄워주면 돼요. 굳이 여기 있는 이 사선, 이 각도를 가진 사선을 안 그려줘도 돼. 그러니까 그럴 때는 로프트로 하면 그래 그것도 괜찮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이거를 이 사선을 그려야 된단 말이야. 왜? 이 길이를 알려면 그릴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제 이 길이도 떼줘야 되고 이 길이도 떼줘야 돼. 왜? 이 사선이 나오려면 이 길이를 떼줘야 돼. 그럼 어차피 이 모양, 이 절반의 모양이 그려지잖아. 그렸는데 그걸 바로 이 절반의 모양만 그리고 요 부채꼴을 안 그려주고 바로 돌려가지고 끝낼 수가 있는데 리볼브로 끝낼 수가 있는데 굳이 거기서 또 이 부채꼴을 그려가지고 솔직히 말하면은 모르겠어. 이게 사람마다 생각이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무식해 보이거든요. 야, 왜 이미 상황이 끝났는데 종결이 됐는데 왜 추가적으로 부채꼴을 더 그리고 있지? 멍청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대부분 프로그램 사용을 하는데 이게 좀 마인드가 좀 프리해가지고 좀 다양한 방식을 다채롭게 써야 되는데 늘상 그 사람들은 로프트 죽었다 깨났다 로프트를 하다 보니까 굳이 로프트를 쓰지 않아야 될 상황에서도 그래도 로프트. 아니 이 절반이 그려졌는데 그냥 리볼브로 돌리지 왜 절반을 그려놓고 로프트를 하는 거야? 부채꼴을 왜 그리는 거야? 그쵸? 네. 뭐 어찌됐든 간에 뭐 제 방식들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일단 UCS는 뭐 기본 평면 이게 위에서 본 거니까 기본 평면에서 그려주면 돼. 그리고 이제 저게 시작되는 점이 요 바닥에 있는 요 끝점이니까 그 점이 이제 요 점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서 라인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쭉 슬슬슬 기어 나온단 말이야. 기어 나와요. 앞으로 기어 나오면서 이제 이쪽으로 X축 방향으로 나오면서 이제 길이가 얼마가 되느냐? 큰 반지름이 되겠죠. R27. 그쵸? 이쪽으로 27이 될 거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21을 해야 되는데 21을 하려면 일단은 라인. 자, 여기서 가운데에 요 중심선은 필요해요. 중심선을 딱 그려주고 그다음에 21도를 저걸 이제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 이 선으로부터 21도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으면 이제 X 라인에 R A 앵글 각도 A를 하고요. 그다음에 참조 R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이 선을 땅 찍어요. 그럼 이제 여기가 0도. 그렇죠? 이 선이 선택된 선이 0도예요. 거기서부터 지금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21도니까 마이너스 21 해주면 이렇게 기울어진 선이 나오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이제 요 끝점 아까 잡았던 여기 끝점을 땅 찍어줘요. 각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톱에서 딱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각도예요, 이 각도. 자, 다시 등각으로 볼게요. 자, 등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은 이제 트림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잘라주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앞뒤폭을 모르는 거 아니야? 앞뒤폭을 모르는데, 그걸 이제 띄려면 뭐 해야 돼요? 반지름 22가 필요한 거죠. 이 폭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이제 요 폭으로 여기를 자르게 되면, 요 원뿔을 자르게 되면, 반지름 22가 나와야 돼? 그렇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옵셋 22. 그쵸? 중심에서 반지름이 20이니까 이렇게 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가 쭉 나왔을 때 여기 끝나면은 뭐야? 이렇게 요 사선, 요 각도를 타고 왔을 때 딱 22. 여기서 만나는 지점이 거기란 얘기지. 그럼 라인, 자, 여기서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퍼펜디큘라,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22 반지름 요 떼준 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그 다음에 정리하면 트림으로 이제 이 선 자르고, 여기 삐져나간 선도 자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예요? 조인으로 합쳐주면 되겠지.
얘네들은 기본 XY 평면에 그려진 애들이니까 조인으로 합쳐도 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렇죠? 가장 처음에 나오는 기본 XY 평면에 그려진 거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고 얘를 이제 회전을 시켜줘야 돼. 회전시켜주려면 이제 뭘 알아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가 얼마인지 알아야 된다. 그럼 이제 그 각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기서 이제 프론트 돌려놓고 UCS 하고 V. 그렇죠? 그러면 XY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여기 상태에서 DAN 한 다음에 이제 요 선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이 선을 선택해서 이렇게 하면 각도 값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게 무한소수 나오는 값인데 이제 각도에 이제 소수점 자릿수가 세팅이 안 돼서 저렇게 나오는 거 아닐까라고 하지만 이게 정오각형이라고 알고 있다면 무조건 이게 정수가 나올 거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고 이걸 굳이 이제 이렇게 재지 않아도 오각형에 대한 이제 계산식들을 우리가 도형에 대한 계산식들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저 부분 각도가 얼마다라는 거에 계산으로도 나올 겁니다. 나올 거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계산으로 이제 나오시는 분들은 수학적인 개념이 아직까지 남아 계신 분이고 거의 이 부분 2단계에서 저기 계산적으로 안 나오실 거예요. 수학적인 개념이 이제 저 부분은 좀 희박해졌는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치수를 측정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죠. 방금 전처럼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측정할 필요가 없는데 측정을 한 거예요.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까지 이미 이 앞뒤 거리를 재기 위해서 여기까지 그려졌는데 여기다 또 부채꼴을 그려가지고 굳이 부채꼴을 그려가지고 로프트를 해준다. 무식하다 그랬잖아. 왜? 지금 이걸로 리볼브만 해버리면 끝난 건데 거기서 굳이 부채꼴을 왜 그리느냐. 저는 이제 그게 이제 무식하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치수를 왜 재냐? 잴 필요가 없고 안 재도 끝나거든요. 왜 안 재도 끝나느냐?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결국은 이제 이 선, 정면에서 봤을 때 이 선의 이제 각도만큼 이제 맞춰주면 되는 건데, UCS는 엔터 두 번 치고 원래대로 돌릴게요. 자, 얘를 돌려주는데, 단 이제 이거를, 각도를 계산 안 하고 그리실 때는 한 가지 맞춰줘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저거를 어디다 그랬냐면, 여기다 그랬잖아요. 여기 요 바닥에다 그랬잖아요. 지금 색깔이 좀 잘 안 보이네요. 요 바닥에다 그랬잖아요. 요 바닥에 그랬으니까는 이 바닥에 그린 게 돌려면 이제 어떻게 돌아야 되면 이렇게 돌아야 돼요. 즉 내가 지금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만 맞춰주시면 돼요. 리볼브에서 이제 회전축을 설정하잖아요. 근데 회전축을 설정할 때 얘가 이제 요 그려진 형상에서 이제 튀어나오는 게 이렇게 튀어나오게 설정이 돼야지 이렇게 튀어나오게 설정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설정이 왜 그거는 그냥 잘 하면 되죠라고 하는데 그게 뭐에 따라서 하느냐? 이 회전축이 어차피 얘일 거 아니에요. 얘잖아요. 얘인데 얘를 먼저 찍냐, 얘를 먼저 찍냐. 계속 리볼브, 회전 이런 얘기가 3D에서 나올 때 늘상 하는 얘기가 이거죠. 회전축을 정하는데 얘를 먼저 찍냐, 얘를 먼저 찍냐에 따라서 방향이 역전이 된다. 그럼 이게 반시계 방향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쪽에서 바라보는 개념이 돼야 돼요. 그럼 제가 늘상 얘기를 하지만 축을 지정할 때 이쪽을 첫 번째를 지정을 하고요. 이쪽을 첫 번째로 지정하고 이쪽이 두 번째가 지정이 됩니다. 왜? 두 번째에서 첫 번째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축의 개념이 생성이 됩니다. 이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언젠간 이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런 개념이 된다.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면 REV로 이제 돌려주겠죠. 얘를 선택을 하고 엔터예요. 그리고 첫 번째가 얘, 두 번째가 얘가 돼야 어떻게 돼요? 그쵸? 제가 그려놓은 형태에서 이쪽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각도 잴 필요 없어요. 게임 끝났어요. 이 각도를 가지고 있는 선이 뭐예요? 이 선이잖아요. 이 선의 끝점? 아니면 중간점? 상관없어요. 이 선이 갖고 있는 점들 중에 아무 점이나 한 점 잡아주고 정면 가서 봐보세요. 안 맞을래? 안 맞을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뭘 각도를 재고, 확인을 하고, 왜? 그거 왜 하는데요? 그리고 마찬가지야. 이미 리볼브로 돌려버리면 게임 끝날 상황이 됐는데 앞에 있는 부채꼴, 뒤에 있는 부채꼴을 왜 그리고 있는데? 그렇게 시간이 남아들고 한가해요? 그건 아니잖아. 그 사람들은 방법 이거 쓰든 저거 쓰든 3D에서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당신이 한 게 정답이 아니잖아. 항상 그렇게 변명을 하는데 그건 알아요. 저도 알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 하지만 이미 게임 끝났는데 이 앞뒤 거를 왜 굳이 그려가지고 로프트로 하고 있는 그건 좀 아니잖아.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런 거죠. 자, 어찌됐든 이렇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해주면 돼? SU 해가지고 얘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얘 선택해서 빼주시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 형태 전체 작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정답을 확인을 하려면 이쪽으로 와서 자, 등각으로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3P. 자, 그리고 이제 2점이네. 첫 번째는 2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안쪽에 있는 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 끝에 있는 요 점. 그쵸?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답지를 띄워야겠죠. 자, 답지를 띄우고 그 다음에 LI 엔터. 자, 이 선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길이값이 151.1357. 예, 정확하게 맞죠? 그 다음 볼륨 VOLUME. 자, 하고 얘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최저값이 888-216-6642. 888-216-6642.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1년 8월 14일 1교시 문제 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